에 이것도 대해서 재밌겠다. 생각을 해봅시다. 어, 네. 크로스. 이거는 저희가 하면서 성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음, 음. 환스는 이것도 비슷한 이유로 레드오션이에요. 이거는 아주 특히나 묻히기 쉽다. 음? 플랫폼도 있고, 그 1대1로 하는 것도 있고, 제, 뭐라고 해야 돼. 그냥 프로그램 자체도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인 고민 카테고리를 가져가면은, 아까 폴리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커뮤니티 확장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랑도 약간 비슷한 의견이지만 그게 약간 레드오션인 게 어떻게 보면은 레퍼런스가 많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것 안에서 어떻게 그 시장을 세분해서 파고 들어갈 건지 약간 어떤 부분이 어려운 부분, 지금의 그 솔루션들이 어떤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도전을 도와주는 솔루션, 그리고 뭔가 동기부여에 대한 카테고리는 항상 사람들한테 먹히는 것 같아요. 동기부여. 동기부여는 항상 필요하잖아요. 그죠. 적어주시는군. 네. 그리고 그래서 저도 프로스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새해가 오기 전 연말쯤이나 오, 그럴 때 하기에도 시기적으로 저에겐 프로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냥 쓸게요. 네, 써주세요. 아니, 이거 쓰는데 요새 그거 아세요? 노션에 무슨 AI 기능 탑재돼서 계속 AI가 계속 끼어들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네, 뭐 글 쓸 근데, 때 막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아직 제대로 무슨 기능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약간 이게 프로 기능이 아니어서 안 보이나 봐요. 프로 그 저도 아닌데. 플랜이 아니어서. 음, 만약에 도전을 도와주는 솔루션의 구체적인 카테고리를 생각해 본다면은 두 분은 어떤 거에 대한 도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저는 최근에 제가 그 릴스 보다가 되게 감명받은 게 있는데, 그냥 진짜 그냥 이거 너무 뭐라 해야 되지? 다 알고 있는 그건데 어떤 그냥 사람이 강연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이를 꺼내가지고 뭔가 인생에서 아니면 또는 뭐 이루고 싶은 거를 한 10개 적어라. 그 지금 올해 안에 이루고 싶은 건가? 그거를 10개 적어라. 그 중에 그걸 적어보고 그 중에 너가 너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게 뭘지 하나를 꼽아. 그래서 거기에 어, 대해서 그걸 어떻게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지 액션 플랜을 짜. 그거를 단계별로 짜도 되고, 시간별로 짜도 되고, 하여튼 짜. 그렇게 하고 그거를 하다 보면은 너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너무 심플하고 약간 두어블한 그건 것 같아서 좀 저는 거기에 자극을 받았거든요. 약간, 와, 진짜 인생, 맞아. 지금처럼 살면 안 돼.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간 그런 도전의 영역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커리어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은 없지만 약간 자기가 모든 생각을 하면은 좀 가슴 찔 만한 부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음, 하지만 뭔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뭔가 반응을 얻고 하기에는 특정 카테고리를 골라서 접근하는 게 더 도움이 될지도. 음, 저 잡고 있는데 저도 얘기해도 돼요? 네, 그냥 계속 얘기해 주세요. 같이 적으면 되니까. 아, 네. 일단 저는 이게 제가 노션을 만지면 제 컴퓨터 화면에 막 노션이 막 묻어 나와요. 녹화를 하면. 그래가지고 지금 노션을 못 만지고 있다는 점 하고 저는 도전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떠올라요. 한 가지는 실패예요. 그, 그 음, 최근에 유행인지 모르는데 제 주변에서 되게 많이 들리는 얘기가 빨리 실패해야 한다. 그게 도전의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맞아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네네네. 거예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완벽한 도전을 하기 위해서 그 도전을 계획하다가 도전을 못 하느니 그냥 해보고 싶어? 해? 실패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훨씬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걸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 그 빠르게 실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이라는 카테고리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도전을 위해서 막 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부담감이나 준비를 하다가 지쳐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냥 굉장히 사소한 도전이든 그냥 하는 순간 할 수 있는 도전 같은 거를 짧게 짧게 할 수 있도록 해줘서 아, 뭐야, 힘들 줄 알았는데 뇌 빼고 하니까 별일 아니네 라는 느낌의 성공 경험을 주는 이런 두 가지의 카테고리가 떠올라요. 저 두 개 말씀했던 것 중에 첫 번째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약간 이거를 좀 업사이드 다운 저, 해가지고 도전에 대한 그게 아니라 실패에 대한 기록으로 바꿔보면은 더 뭔가 접근하기도 쉽고 생각하기도 쉽고 일단 해볼까라는 생각을 딱 드는 지점이 저희가 저번부터 계속 얘기했던 지점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되게 그냥 지금 완전 만연해 있는 동기부여에 대한 개념을 완전 뒤집어서 우리가 실패에 조금 더 포커스를 갖고 뭔가 좀 더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되게 좀 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 좋은 것 같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핵심적인 목표를 찾고 이걸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거 플러스 너가 실패해도 괜찮은데 그걸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서 어 너의 뭔가 큰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그런 경험을 쌓게 해줄게라는 관점으로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단지 뭔가 실패에만 포커스 된다기보다는 우리 빨리 한번 그러니까 시작해볼까? 이런 식으로 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줄 수도 있겠네요. 음. 진짜. 좋은 것 같아. 맞아. 만약에 이 실패라기보다는 야, 실패해도 돼. 그냥 빨리 해봐. 실패했어? 야, 다음에 또 해봐. 라는 컨셉으로 만약 간다면 기록에 있어서 이게 연속성 있는 기록 말고 뭔가 그 컨셉이에요. 커다란 우주에 내 실패했던 그러니까 도전했던 것들 하나하나가 별처럼 박히고 그것이 그러니까 그냥 별처럼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무슨 도전했는데 이건 성공인 것 같아. 라고 하면 이건 성공이야 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 기술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공이야 라고 하면은 지금까지의 너의 실패들이 너의 성공을 만든 거야 라고 우리가 제시해주는 그런 관념을 제시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커넥팅 다시죠? 짧게 얘기하면. 재밌겠다. 이거 저 이거 하면서 되게 그냥 재밌어요. 네, 사이드에 사이드로 약간 그런 걸 모티베이팅 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음, 되게 이 좋겠다. 이거 사람은 되게 재밌다. 이런 별들이 있어서 이렇게 성공했어. 약간 음, 이런 거. 그런 거죠. 아, 그런 식으로 스토리텔링도 가능하겠네요. 네. 네. 사실 되게 이 개념은 되게 올드한 개념이잖아요. 왜냐면 스티브 잡스가 맨날 이 얘기를 하잖아요. 막 나 마약 중독자였고 그 히피였고 대학 수업 듣기 싫어서 막 글쓰기 수업 들었고 이런 것이 다 합쳐서 만들어진 게 맥북이야. 약간 이런 해서 너네가 모든 경험이 다 연결돼서 한 점으로 모일 거야. 그것이 커넥팅 닷이잖아요. 네. 약간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해 직접 뭔가 시각화를 하든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든 약간 그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겠다.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연금술이다. 이런 경험들이 모여서 맥북이 되었다. 그니까요. 그게 약간 그 IT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종교 같은 거잖아요. 왜냐 그죠. 오늘 모인 사람들도 자기 자랑 대회였는데 사람들이 되게 자신의 실패담을 되게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들 그러니까 개발자나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냐면 나 무슨 어플 만들었는데 실패했어.
무슨 어플 만드는데 실패했어. 무슨 어플 만드는데 실패했어. 근데 바빠. 와, 이 어플 만들어서 실패했더니 나는 몇천 명의 유저를 다뤄봤어. 여기서 실패했는데 내 실패한 어플 누가 사갔어. 나는 돈 벌어봤어. 이런 걸 해서 해보니까 난 28살에 그, 그 뭐였지? 기술 테크니컬 리더가 됐어. 약간 이런 느낌의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와, 음, 대단해요, 멋있다. 진짜. 약간 그런 것이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약간 어플이 망하면 어때? 다음에 또 만들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나는 어떤 기업의 테크니컬 리더가 돼 있었다라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막 뭔가 한 번 도전하는 거 성공해야 될 것 같잖아요. 이런 부담감을 덜어주는 거죠. 아무튼 뭐 그럼 재밌겠다 이 정도였는데 너무 이건 제가 연설처럼 해버린 것 같고 아닙니다. 빠르게 넘어가면 되죠. 그 네. 다음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노동력의 이거에 대해서 어떤 프로스 앤 컨스가 있을지. 아, 저 이거, 그거, 네. 이미 이런 솔루션이 있어가지고. IT 어? 쪽은 이미 이런 에이전시가 있더라고요. 어, 근데 사실 뭐 위에도 이미 다 그런 에이전시나 어플들은 다 있으니까 되게 있으니까 뭐 저는 이거, 불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프로스콘스 얘기해보죠. 저는 이거 좋은 점이 그거 음, 같아요. 요즘에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음. 그러니까 효율성 사람들이 있는 이거에 주제다. 대해서 네,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저희 톡방에 님이 올려주신 기사 봤거든요. 그 음, 약간 개발 인력들이 다 동남아의 그 개발자들로 대체가 되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는 그거를 읽고 저는 그런 소식을 처음 들어가지고 음, 네, 그래서 되게 이런 음, 거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맞아요. 그런 문화가 좀 더 성숙되려면 확실히 이런 얘기를 더 많이 나누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도 얘기 음, 들어보니까 거기는 베트남 개발자들을 데리고 일을 하는데,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베트남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그리고 중간에 번역해주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음, 실무를 할 때 보면은 제가 기획한 내용이 그 개발에 잘 녹아들기 위해선 커뮤니케이션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 영역을 이 삐그덕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그 사례를 보면서. 그래서 어, 나중에는 꼭 하게 될 얘기긴 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콘텐츠들이 훨씬. 그러면 이것도 카테고리가 두 개가 될 수 있을, 여러 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 노동력이 안전성과 신뢰감을 더할 수 있다는 것이 한 카테고리는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주는 형태로 우리가 도와주는 솔루션이 될 수도 있고 또 음, 다른 한 가지는 그들이 한국의 온보딩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럴 수도, 네. 그들이 회사에 잘 적응하면서 그 인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탤런트 디벨롭먼트를 그들 문화에 맞춰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를 트래킹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분석을 해줄 수도 있고 음, 음, 그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로도 아직은 어떻게 보면 그런 프로스는 이런 것 같아요. 블루오션이다 아직. 음, 맞아요. 블루오션인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고민하는 부분, 이거 되게 좋은 토픽인데, 저희가 지금 뭔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완전 이 주제에 대해서 가깝게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다른 사람들, 이거 저희가 뭔가 신나서 할 수 있는 주제일까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음, 저도 근데 비슷한 부분에서 뭔가 저희의 삶이나 고민거리나 이런 거에 맞닿아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약간 좀 추가적인 품이 많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중간에 약간 지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음, 생각이 들어요. 뭔가 애착을 갖고 진행하기에 좀 지치지 않을까? 음,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있어서 되게 잘 할 자신이 없긴 해요. 음. 챗 GPT가 요새 그런 거 되게 잘해준다고. 아, 근데 탤런트 디벨롭먼트라는 단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탤런트 디벨롭먼트. 이거는 나중에 제가 관련해서 뭐 교육업 하는 애들하고 한 번 더 얘기해보면 좋겠네요. 걔네들한테 인사이트도 주고. 맞아. 음, 사실 요새 IT 회사에서 HR은 두 개로 나뉘잖아요. HR이랑 HRM, HRD로 나뉘거든요. 오, 그래서 아예 요즘에는 뭔가 서비스 기획자, 사업 기획자처럼 다른 직군으로 나뉘어요. 그거를. 어, 그래서 둘 중 뭐가 하나는 어떻게 달라? 네. 둘 중 D가랑 M 정확히 어느 쪽인지 모르는데 둘 중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채용하고 어떤 부서에 보낼지 정하고 그 사람의 연봉이나 월급 이런 걸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은 이 사람을 어떻게 온보딩 시킬지, 이 사람을 그 분야에서 어떻게 전문가로 키워낼지, 이 사람이 회사 다니면서 힘든 점은 없는지, 회사 사람들이 모두 으쌰으쌰하는 문화를 만들려면 어떤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지만 고민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로 나뉘거든요. 후자가 왠지 디벨롭멘트일 것 같아요. 음, 저희 네, 언어적 감. 맞아요. 약간 아마 하나가 뭐 매니지먼트고 하나가 뭐 디벨롭먼트겠죠? 정확히 찾아봐야 되겠지만, 약간 요즘엔 또 HR도 이렇게 전문 영역을 두 개 나뉘고, 그리고 그런 좋은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인사팀이 있는 회사가 좀 젊은 친구들이 가고 싶어 하는 회사로 많이 되더라고요. 음, 근데 진짜 이건 좀 약간 딴 얘기일 수도 있지만 회사에서 문화를 형성하는 일이 진짜 너무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 동기부여되는 게 진짜 그 사소한 어떤 그런 감정의 차이라서 그런 게 참 신기하다고 요새 많이 느끼고 있어요. 맞아요. 네. 사실 뭐 카카오다, 뭐 배달의 민족이다, 토스다 이런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회사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연봉을 많이 주지만 다른 전통적인 금융기업보다 연봉이 낮은 확률이 높고 생각보다 안 좋은 점도 있을 텐데 사람들이 너무 가고 싶어 하는 게 그런 다니고 싶은 문화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진짜 맞아. 요즘은 회사에 중요하고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 프로젝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월요일이 기대되는 회사, 다니고 싶은 회사를 우리 셋이서 만들어가는 게 목표고 그걸 하기 위한 솔루션이 뭘까를 찾는 과정이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음, 우리의 처음의 의도였기도 했고 음, 그거를 우리 애들의 표현으로는 과정을 즐기다고 약속한 거고. 음. 네. 아무튼 저 분야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퍼프님은? 저도 완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회사가 실제로 이번에 개발자 채용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었던 부분이 그 대규모 해고 사태 이후로 그분들이 이제 블라인드랑 자플래닛이랑 이런 데다가 완전 리뷰를 그 악담을 퍼붓고 가신 거예요. 개발자 환경 너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개발자 채용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그걸 사실 되게 많이 체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문화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저는 너무 다 잘 알겠어요. 그리고 이게 상향 평준화 되려면은 문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 자체가 하향 평준화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깨려면은 그 하향 평준화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하다라는 뭔가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문화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챗 GPT로 넘어가 볼까요, 사회자님? 좋습니다. 챗 GPT. 그 포프님 좀 더 화면을 가운데로 맞춰주시겠어요? 챗 GPT 내용을. 감사합니다. 이거는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이거를 하려면 이거의 정체성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약간 미지의 영역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좀 저희가 스터디해서 뭔가 어떻게 활용할지 뭔가 제시하는 형식일까요? 아니면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챗 GPT도 포함해서 그냥 모두 다 어떻게 하면은 빠르게 스터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프레임 틀을 제시하는 그런 게 될지 약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영역에서 콘스라고 생각했던 건 이 AI라는 분야 자체가 굉장히 콘스라고 생각 아니에요. 맞습니다. 말해주세요. 그냥 프로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다, 공부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생각했는데 이게 프로스인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공부해서 그 좀 조금은 이런 학습을 받아들이는 게 힘드신 분들, 이제 포프님 주무셔야 되는군요. 아니요, 제가 모르고 이거 프로센코스 써주신 거 지워버려가지고. 아, 아, 저 약간 플러스 앤 컨스랑 안 맞아서 지우신 건가 이랬어요. 아니, 모르고 그냥 컨트롤 지우시면 될 것 Z 같아요. 눌러가지고 죄송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원래 보통 그렇게 컨트롤 Z 하면은 돌아가면 안 되는데 뭔가 이상하네요. 음, 네, 아무튼 진행해주세요. 네. 그냥 뭐 프로스 어려운 영역이랑 이런 걸 학습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한 솔루션은 분명 니즈가 있을 거다. 음, 음. 한 줄. 그리고 저도 플러스에서 이런 거를 계속해서 스터디하려는 시도가 저희 회사 측면에서도 많아요. 그래서 서로 이거를 공부하고 공유하는 그런 방이 따로 파서 만들기도 하고 약간 좀 다들 관심 있는 분야고 최근에도 저도 챗 GPT를 업무에 활용을 하기도 했었고 약간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면은 그냥 뭐 업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일을 하면서 계속 새로운 거를 배워나가야 할 텐데 그거를 위한 초석으로도 좋을 것 같다. 점점 더 이런 솔루션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다. 음, 네. 그냥 콜리님 저거 쓰는 거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쓰시고 그냥 얘기 계속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포프님은 어떠세요? 이 아이디어를 처음에 가져오셨었잖아요. 저는 이 아이디어 처음에 가져왔을 때, 저희만 뭔가 관심이 많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 회사에 가서 보니까 어떤 어떤 부서분이 하루 종일 그걸 만지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거기다 명령어 프롬프트 넣어가지고 그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챗 GPT에다가 뭐 예를 들면은 뭐 배 나온 아저씨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배 나온 아저씨 조금 불편한 단어일까요? 아니요. 그냥 저의 걱정은 그건 챗GPT가 아니라 달리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근데 네. 달리에다가 넣을 건데 그 달리에 넣는 용어를 챗 GPT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음, 챗 GPT로 만든 명령어로 달리에다 넣어요. 그러면 더 구체적인 명령어를 쓸 수가 있거든요. 오, 그런 식으로 신기하다.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계속 제너레이트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관심 있는 사람이 엄청 많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뭔가 저희가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탐구 자체를 하는 거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이거 뭐였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최근에 무슨 컨설턴트 회사한테 이거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뭔가 컨설팅을 맡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른 IT 대기업들에서도 이거를 활용한 프로덕트를 어떻게 일상생활에 녹일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저희가 이 아이디어를 만들게 되면은 이 아이디어를 뭔가 대기업에 팔 수도 있지 않을까 음, 생각이 드네요. 정리해보면은 수요가 일단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만들면은 네, 받아들여야 누군가는 돼. 관심을 갖게 될 거다. 네. 음, 근데 문제는 우리가 AI를 잘 모를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훅 관심을 가졌는데 이게 또 약간 서서히 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이거를 좀 스피디하게, 그러니까 뭔가 완벽한 결과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걸 계속해서 뭔가를 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뭔가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미완의 상태에서 공유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프로스도 아니고 콘스도 아니고 약간 하우의 영역인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콘쓸지 프로쓸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하나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열광했던 챗 GPT는 그 오픈 AI의 3.5 버전이잖아요. 근데 곧 있으면은 4 버전이 출시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3.5랑 또 얘가 학습한 데이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럼 그때부터 다시 또 시작이라는 것. 지금 아, 3.5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를 우리가 찾아낸다면 그 곧 4.0이 나오면 또 완전 달라질 거예요. 왜냐면 걔가 들어서 학습한 데이터가 완전 달라지니까. 근데 전 이게 음, 프로스일 수도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걸 들여다보면서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를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우리의 전문성으로 가져간다면 우리는 이거를 계속 지속 가능한 어떠한 사업 구조로 가져갈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실, 저도 음, 네, 말씀 주세요. 아니요. 말씀하시죠. 네? 아, 그러면 저는 그 생각이 방금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공부를 할 때도 어떤 거를 풀어내는 근력을 결국에는 키워야 된다라는 말을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걸 한다면 어떤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학습하는 근력을 키우는 그게 될 것 같아서, 만약에 지금 3.5 버전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4.0 버전이 이제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3.5에서 배운 게 결국 헛되진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뭔가 습득한, 어떻게 하면 이거에 관련된 정보를 얻는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시도를 해볼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거를 바탕으로 또 4.0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네. 근력을 키우는 지점인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도 어떤 것에 대한 단순히 3.5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그런 지식일 수도 있는데, 덜어는 새로운 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그 그게 핵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맞아. 음. 허프님, 열일 중. 호프님 고생 중. 뭔가 저희가 전에는 사실 기술 주도 프로덕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들어서 제 IT 기업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점은 그 기술 주도해서 뭔가 만드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되게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기술 좀 빨리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은 이걸 인간 중심적으로 풀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좀, 근데 이게 같은 얘기다.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이걸 우리가 새로운 프레임워크로 가져가는 식으로 프로세스를 정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디자인 띵킹처럼 AI 띵킹 이런 식의 관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음, 그리는 거죠, 우리가. 그러네요.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그냥 AI를 어떻게 쓸까의 방법으로 네, 우리가 회의하는 중간중간에 AI를 사용해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 잘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면 좋겠다는 얘기죠. 네, 네네네, 맞아요. 그리고 리서치 이거는 저희 대학원에서 그 저희 박사분이 이제 박사 논문으로 쓰려고 하셨던 부분인데 리서치나 디자인 할 때 리서치를 되게 다양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리서치도 하고 뭐 스타일링 리서치도 하고 뭐 시장 리서치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리서치를 해요. 근데 이런 리서치 과정에 있어서 AI가 되게 도움을 많이 줄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가 AI를 활용해서 방금 폴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리서치할 때 AI를 계속해서 활용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이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모범 사례도 보여주고. 맞아. 사실 그게 되게 좋은 게 저희 회사에서도 리서치할 때 저 챗GPT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모르는 개념을 학습해야 될 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줘라고 하는데 사실 챗GPT가 정답을 얘기해주는 서비스는 아니에요. 그냥 말이 되게 문장을 만드는 게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걔가 막 여러 가지 대답을 해요. 그러면 그게 걔가 얘기한 키워드들을 다시 검색하면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산업인데도 검색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약간 그런 음, 것도 그 프레임워크로 아예 우리가 정립을 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음, 주변의 개발자들은 챗GPT랑 일 많이 해요. 음. 코딩을 하다가 근데 코딩 저, 검수나 내가 코딩이 막히는 네. 순간 챗GPT한테 물어보면 챗GPT가 알려주거든요. 근데 저는 듣기로는 저희 음, 회사 개발자들이 뭔가 챗GPT한테 그거를 물어보려면 내가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물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에 대해서 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코드인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맞아, 물어보지 내가 않으면 아는 거. 핑퐁이 엄청 길어진대요. 맞아. 약간 음, 누더기 바느질 하듯이. 약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정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물어볼 수 없다. 약간 이런. 근데 그런 거는 또 점점 개선되겠죠. 맞아. 사실 음, 이게 지금 우리가 챗 GPT만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 AI 비서 관련 그 하는 스타트업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AI 비서는 뭐 빅스비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또 개발하는 AI 중에는 그 코딩을 할 때 그 비, 뭐라 하지? 서포팅 해주는 개발자로 붙어서 같이 코딩을 해주는 그런 애들도 있거든요. 그건 상용화 하진 않았는데 그런 AI들이 이제 곧 나오면 그걸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도. 그러니까 아무튼 이 얘기를 한 프로스는 정말 AI는 무궁무진하다. 마르지 않는 어떤 산업일 수 있다. 재밌네요. 그러면 저희 슬슬 맞아. 이제 대충 다 생각을 해본 것 같아서 이 중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뭐 하나를 고를 수도 있고 두 개를 고를 수도 있고 약간 좀 골라볼까요? 네, 음, 좋아요. 좋아요.